자. 필기 좀 하세요. 자, 뭐냐면, 두 개만 하면 돼요, 두 개만. 근데 이거 꼭 맞춰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렇게 막 강조되는 거 아니고 연산에서만 거의 나올 거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건 A, B에 대해서요, 독립사건에 대한 정의. 독립사건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 엄밀히 말해서 막 정확한 구분까지는 필요 없고, 자, 우선은 독립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정의는 간단해. 근데 정의 자체에 대한 요 문장에 대한 표현이 애매해서요. 공식만 정확히 외워놓으면 됩니다. 자, 뭐냐면, 독립사건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사건, 두 놈이 있어요. A, B가. 중요한 건 요 밑에 거예요. 요 밑에 거. 요 밑에 뭐라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독립인 사건을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표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 무슨 느낌이 들어? 요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는 요 표현 자체가 그냥 했던 말 또 하는 느낌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어떤 사건 A, B가, 우선은 내가 그냥 요 문장 그대로 얘기해 주면, 그냥 두 사건이 있는데 그냥 서로 독립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서로 영향 안 미친다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 정의 자체로는 문제 못 풀고 공식이요. 이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어떤 공식이 필요하냐? 독립이려면 요래야 된다. 사건 A, B가 독립이면 요 식이 성립하면 된다. 이거야, 성립. 뭐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원래 그냥 이거 자체였거든? 아니면 조건부였으면 PA 곱하기 PB 바 A 뭐 요런 것들을 써갖고요. 우리 앞에 연습했지만 이 뭐 독립사건의 경우에는 공식이 이거예요. 그냥 PA랑 PB랑 곱한 게 교집합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여기다 뭐 이상한 거 하나 쓸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써놓기만 해놓고요. 뭐 의미는 그냥 의미만 보세요. 자,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게 사실은 어떤 사건 A, B가 독립이 아닐 때는 뭘 따르는 거냐면 종속사건이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건이 다 이제 종속사건이라서 이걸 뭐냐, 조건부 우리 식이지. 조건부 확률. A 교집합 B라는 애는 PA 곱하기 P B 바 A. 요걸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막 문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게 A랑 B랑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거든. 근데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근데 야, 보기만 해. 이거 큰 의미 없어 지금 너희들한테. 근데 만일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A와 B가 독립이면요, 뭐가 달라지냐면 요 뒷놈이 달라져요. 뒷놈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방금도 슬쩍 정의 보면 돼요. A와 B가요 서로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 말든 B는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안 받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냥 A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져서 남은 애가 PA 곱하기 PB가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돼. 이거 막 이걸 외울 거 아니고, 외우는 건 딱 요것만 외우라고. 그러니까 실전 문제부터 이거야. 사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교집합인 놈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으면 독립이고, 각각의 확률을 곱했더니 교집합인 확률의 값이랑 달라. 그러면 독립이 아니야. 100%. 조건부 확률인 거야, 조건부. 그렇게 판단만 하면 돼. 그리고 연산하는 문제. 이거 보통 요거 연산밖에 안 나옵니다. 단순 연산에서요, 미지수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걸 나와요. 오케이? 크게 안 중요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
내가 강조 엄청 많이 근데 이게 확률 파트에서 얘는 무조건 그냥 100% 낸다 보시면 돼요. 100%. 맨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이거 뭐 시험에 안 내면 그건 문제 있는 학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우선은 근데 내가 좀 가르쳐 보니까 특히 독립시행의 확률은 문제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좀 잘 보면 특징이 딱 보여갖고요.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가 바로 감이 올 때가 있어. 오케이? 예? 자, 뭐냐면 봐라. 자, 먼저 우선은 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정의를 볼게. 정의. 자, 우선은 사건 A가 있어요. 사건 A가. 오케이? 근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내가 이거 엄청 강조하죠. 확률을 P인데, 내가 이거 맨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무슨 확률? 고정 확률, 이렇게 얘기하죠. 사건 A가 총 몇 번? N번 시행해서요. R번 일어날 확률이, 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예. 여기서 어떤 특징을 보고 문제에서 우리는 이게 독립시행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되냐면, 가장 큰 특징은 이거야. 총 N번 시행. 총 N번 시행.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필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문제 딱 봤더니 쉽게 해서 좀 이상한 행동이, 똑같은 행동을 2번 이상 하는 거야. 그럼 독립시행이구나 생각해도 거의 99.9% 맞아요. 똑같은 행위를 10번 했대, 5번 했대, 다 독립인 거야. 그러니까 2번 이상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 독립시행. 오케이? 그리고 보통은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보통 나오느냐? 보통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보통 요 사건 A가 되겠죠? 보통 요게 동전 던지기, 내가 좀 더 다시 정리해 줄게. 동전 던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엄청 내가 강조했던 거, 무슨 추출? 그렇지, 복원 추출. 복원 추출하면 100% 독립시행. 오케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가 되게 단순한 것들밖에 안 나와. 절대 막 고난이도의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확률이 잘 안 나오거든? 단순한 확률. 그래서 요거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공식이죠, 공식. 이 공식에다 그냥 때려 넣어서 그냥 산수만 때리면 됩니다. 공식. 자, 그 공식이 뭐냐. 여기는 보통 X는 R 이렇게 씁니다. 확률의 값 계산하는 건데, 이게 내가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이게 뭐랑 좀 비슷해요, 형태가. 이항정리 공식이랑 비슷하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항 정리는 아니에요. 이게 공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항 정리의 형태를 띈 거야. 자, 요때 어떤 사건 A가 총 N번 시행해서 R번 일어나는 확률,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N 컨비네이션 R이 되고요. 오케이? 사건 A가 일어날 요 확률, 고정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행만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소수의 눈을 뽑을 확률. 소수가 2개밖에 없다. 6개가 있는데, 그럼 6분의 2가 고정 확률인 거야. 그 확률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 R번. 그리고 이 확률에 대한 여사건. 이거는 그냥 1 빼기 P라고 쓸게, 여사건이니까. 뒤에 N-R스. 오케이? 그래서 요 공식을 정확히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딱 이렇게 포인트로 공식 요거 하나인데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걸 적용을 해갖고 이거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좀 이따 보면 연산 바로 간단한 것만 보면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전 계산은 요즘은 조금 좀 바꿔줘요. 바꿔서 조금 약간 헷갈리게 하니까 그거를 좀 잘 판단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딱 2개 하고요. 바로 풉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것도 써놓자. 여기 나중에 통계에서요, 어떤 확률이 독립시행을 따르는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걸 뭐라 부르죠? 통계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의 값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거. 원격? 통계에서 어떤 확률이 독립시행을 따르는 거. 앞에 나와 있어요? 뭐? 이항 분포. 뭐 B 그래갖고만 쓰지 마. 여기까지만 써. B 그래갖고 뭐 NP 이렇게 쓰고, 평균은 NP, 분산은 NPQ 뭐 이거 했던 거. 여기만 써. 여기까지만. 나중에 통계 때 정리할 거야. 오케이?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럼 무조건 뭐야? 그 확률이 독립시행을 따른다. 그때도 또 나오는 거야, 요게. 오케이? 요 꼭 외워놔야 돼요. 오케이.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은, 자, 우선 줄치자 요건, 남학생 120명, 여학생 80명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남학생은 120명, 여학생은 80명. 남초요상이 엄청 심하네요. 자, 이 중에 수학, 줄쳐요 또.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남학생은 75, 여학생은 미지수 K명. 요거 수학 동아리 수동이라고 할게요. 하는 남학생은 75명, 여학생은 K명. 오케이.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A. 잠깐만. 내 뭐 하나 빼먹었는데? 아니다.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해.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를 활동을 하는 사건을 A. 그리고 또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근데 잠깐만. 너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A는 그냥 남녀 구분 없이 수학 동아리를 하는 학생의 사건이야. B는요, 수학 동아리 하는 여학생이 아니고 그냥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이야. 이 문장 잘 읽어야 돼. 그랬을 때 두 사건, 여기 줄쳐야 돼. 두 사건 A, B가 독립이기 위함. A와 B가 독립이기 위함. 오케이? 요때 K의 값은 얼마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독립사건에 대한 정의 문제야. 독립이야. 야, 그러면 봐봐. 독립이기 위해,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기 위한다? 그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뭐야? A 교집합 B인 확률은, A인 확률에다가 B인 확률을 곱해서 같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하나. A도 구하고요. A가 이루는 확률 구하고요. B가 이루는 확률을 구하고 교집합 이루는 확률을 각각 구해갖고 식을 세워갖고 우리는 K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좀 하나하나 좀 세워보자. A라는 건 뭐라고요? 수학 동아리를 선택할 확률이다. 그러면 봐봐. 확률이라는 건 지금 확률은 기본 확률이야. 전체 인원수 200 중에. 수학 동아리야. 잠깐만. 그냥 남녀 구분한 수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는 남자 75, 여자 K명이니까 수학 동아리 활동하는 거 몇 명? 75 플러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P, B요. 야, 전체 200명 중에 정확히 하랬어. 그냥 여학생이야, 여학생. 잠깐만. 여학생은 총 몇 명 있어요, 그냥? 80명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수학 동아리인 남학생, 수학 동아리인 여학생인 거고 80명 안에 K명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 사건 B는 그냥 여학생인 확률 80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요거 PA 교집합 B라는 것은 자 그냥
전체 200명 중에서요. 자, 수학 동아리이면서 여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 동아리이면서 여학생 몇 명 K명 이렇게 K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개 정보를 갖고 요거를 만족해야지 독립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 200분의 K는 자, 요거 200분의 75 플러스 K랑 곱하기 또 얼마? 200분의 80을 곱한 거랑 같으면 그 무슨 사건이다? 독립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보니까 뭐 요거 계산 뭐 별거 없어. 200 큰 것부터 지워 이렇게. 요것도 지워 요것도. 요거 5, 20. 오케이? 그래갖고 요거 열로 곱하고 요거는 여기다 곱해갖고 그치? 그래서 5K는 여기다 2 곱하니까 7이 14 150 플러스 2K가 되는 거고 요거 넘어가서 3K가 150이니까 얼마? 50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별거 없죠? 요거 독립사건이기 위한 조건만 정확히 공식만 정확히 알면 돼요. 이해가죠? 자, 337 337 봅니다. 요 표현에다 줄쳐야 돼. A, B는 서로 독립. 야, 독립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산하는 문제들 독립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요거 써줄게. 그냥 무조건 요거 쓰는 거야. 연산하는 거 나오고 독립이면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PB. 야, 그런데 이거 잠깐만. 내가 그 얘기도 좀 해줄게. 어떤 친구 막 이거 궁금해하면 안 돼. 궁금해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게 꼭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도 요렇게 돼도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요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집합이 보통 뭐가 붙든 상관은 없는 거야. 오케이? 네. 왜냐면 굳이 왜라고 쉽게 가야 돼. 어렵니까 그냥 B의 여집합 자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세요. 그러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오케이? 자, 바로 문제 풀게 그냥. 자, 조건이 PA라는 놈은 얼마냐면 3분의 1이고요. 자, A와 B의 합집합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어이구 B의 여집합 A는 오케이? 요거 물어보는 거죠. 야, 그러면 우선은 잠깐만 정보 요거랑 요게 주어져 있고 요거거든? 먼저 요거부터 할게. 이거 조건부잖아. 그냥 조건부 쓰고 얘기하자고. 자, 그럼 요거는 그대로 써주면 PA분의 오케이? 요거 P 좀 순서 좀 바꿀게. B의 여집합 요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선생님 봐봐. 요거에는 여기 넣으면 돼요. 근데 뭘 모르냐면 얘를 몰라. 얘를. 그렇죠? 이해가죠?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잠깐만. 먼저 요거 볼게요. 잠깐 요거 지금 A 합집합 우선 B니까 그럼 A 합집합 B라는 거는 우리 확률의 연산에 있어서 PA,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쭉쭉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상태에서 알고 있는 놈은 우선 요거 PA야. 오케이? 야, 그리고 요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써볼게요. 2분의 1은 PA는 3분의 1이고요. PB는 모르고요. 여기서 중요. 요거니까 A와 B는 독립이라고 해서 요 식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 대신에 뭘 쓸 거냐면 PA 곱하기 PB를 쓸 거야.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중에 PA라는 게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PB. 요 식에서 뭐가 나오겠어? PB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연산을 하면. 오케이? 우선 좀 정리 좀 하자. 자, 요거 요로 넘겨갖고요. 정리해주면요. 6분의 해놓고요.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가 되고 3이니까 6분의 1 해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요거는요 3분의 2의 PB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랬더니 요거 3, 2. 그래서 PB가 얼마다? 우선은 4분의 1이다. 오케이? 오케이? 흔들리지 말라고. 지진이 일어난. 자, 이해 가죠? PB가 4분의 1.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PB가 4분의 1이야. 근데 이거 PA 교집합, B의 여집합? 내가 이거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 PA고요. 요 놈은 아까 그래서 언급해줬죠.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거든. 오케이? 야, PB는 아는데 PB의 여집합은 몰라? 야, 이거는 좀 웃기지 이거. PA분의 곱하기, 야, 이거는 1 빼기 PB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죠. 이제 산수합시다. PA가 3분의 1이고요. 잠깐만. 뭐, 헛짓거리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약분되네요. 그쵸? 오케이. 다 필요 없고, 1에서 PB만 빼면 됩니다. 4분의 3. 오케이. 이해 갔죠? 예. 잘했다. 잘 봐요. 또 줄쳐요. A, B는 독립이요. 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A 교집합 B인 확률이 얘가 얼마냐? 9분의 1. 오케이? 야, 그런데 이 문제 좀 다르다. 이거 별표 쳤어요? 별표 쳐야 돼요, 요거. 근데 잘은 안 나와. 이게 잘은 안 나오는데 아마 이런 아이디어는 좀 필요할 수 있어서 내가 해주는 거야. 뭐냐면 이거 이렇게 PA의 여집합, 교집합, PB의 여집합 이거의 최대 값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대 값은. 근데 잘 봐. 요게 우리 뭘 좀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 근데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올 수 있어서 해주는 거야. 먼저 이거부터 할 거야. 먼저 이거가 문제인데 이게 얼마냐? 이 최대값이 얼마냐는 문제인데 요거 조금 바꿀게. 왜 그랬냐면 선생님 뭐 이거 그냥 AB가 독립이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PA의 여집합 곱하기 PB 이렇게 하면 조금 풀이가 약간 조금 힘들 수는 있어. 좀 뭐 길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자고. 먼저 이거 조금 바꿀 건데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1 확률 요거는 근데 잠깐 우리 옛날에 집합 고1 때 여집합 많으면요 뭐 써? 드모건의 법칙에서 좀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우선 바꿔. 어떻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전체로 한 번 더 바꿔. 어떠한 집합의 여집합은요, 어디에서? 전체 1에서요, A 합집합 B를 빼면 되죠. 요렇게까지 좀 바꾸세요. 요렇게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 잘 봐. 요거니까, A 합집합 B일 확률이니까, 1 빼기, 좀 중괄호 해갖고요. 요 어떻게 쓸 거냐면, A 합집합 B일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면 됩니다. 그쵸?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 교집합 B는 요 9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9분의 1입니다. 요게 9분의 1이에요. 요 이제 숫자 넣을 거고요. 그러면 결정이 안 된 게 누구냐? PA 더하기 PB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얘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놈에 의해서 이게 값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PA 더하기 PB에 대한 범위가 얼마냐 이거죠. 오케이? 잘 들어. 좀 생뚱맞다.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가 뭐냐면 조건이 A, B가 독립이라는 조건이거든. 독립하면 무조건 이거 떠오르는 거야. 요 밑에도 몇 줄 남겨놔야 돼요. 무조건 저거 딱 독립이니까 A 교집합 B라는 애는
PA 곱하기 PB다. 이게 딱 떠오르면 돼, 우선. 우선은 먼저 떠올라야 돼, 무조건. 연산 문제에서 이게 무조건 딱 떠올라야 돼. 근데 또 A 교집합 B가 9분의 1이니까 이게 9분의 1이야. 잘 봐. PA 곱하기 PB가 9분의 1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놈의 범위는 PA 더하기 PB야. 이게 문자가 많아서 좀 헷갈려 보이는데 이게 느낌이 뭐가 오지 않냐? 어떤 더한 놈의 값의 범위를 알고 싶어? 뭐 떠올랐어? 왜 비웃습니까? 자, 좀 대들었어요? 토킹 어바웃 오케이? 야 잠깐만 봐봐. 원경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잘 봐요. 두 놈의 합은 크거나 같다. 그렇죠. 한라산 잘 갔다 왔다. 한라산 전기를 받아고 저렇게 똑똑해진 거 아니야 지금. 너도 갔다 와. 가봤냐? 정상 올라가 봤어? 아니잖아. 어디 개구랄까. 정상 가봤어? 거봐. 원경이 한라산 정상 가봤어? 정상 안 가봤어? 오늘 수업 때도 아주 안 좋네. 씨발 계속 하품 하려고 그래. 하려고 시도하려다가 지금 나한테 진짜 잘했어 진짜. 내가 놀랬네. 씨 한라산 2 곱하기 루트 네모 곱하기 세모 요거죠. 이거 산술기하 평균. 봐봐 내가 바로 쓸게. 이거 더하기 이거.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 원래 진짜 중요한 조건은 등호일 때는 두 놈이 같을 때인데 그거 말고 조건이 또 있어. 이 각각은요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확률이라는 게 다 0보다 크잖아. 그치? 예, 그래서 바로 산술기하를 써도 돼. 그러니까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인 거야.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PA 곱하기 PB다. 그런데 잘 봐라. 이거 웃기다. PA 곱하기 PB가 얼마? 9분의 1이죠? 요 조건, 요 독립이라는 요 조건에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요거의 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PA 더하기 PB는 2배 루트 PA 곱하기 PB가 얼마? 9분의 1. 예. 그래서 얘가 얼마?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누가? 요 놈이 크거나 같다. 얼마? 3분의 2보다는. 최대 값이니까 여기 앞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가 되려면 얘가 제일 작을 때지. 그래서 이제 답 바로 내면 돼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 문제에 대한 최대 값은 1에서 요거 등호일 때 빼기 3분 잠깐만 요 위험하다. 중괄호였구나. 3분의 2하고 빼기 요거 얼마요? 9분의 1까지 연산을 해서 처리해 주면 돼요. 자, 1 빼기 하고요. 오케이? 요거 보니까 9 하고요. 6이니까 5. 그래서 얼마? 9분의 4다. 최대 최소 문제. 산술계 평균이 좀 생뚱맞게 나오긴 하지만 이게 꼭 요 명심해놔야 돼요.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독립사건에 조금 이제 실생활 문제 조금 할게요. 예,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아니, 누가 이렇게 전화를
잠깐만요. 자, 지금부터는 좀 이제 이제 활용 조금 넘어가는 겁니다. 자, 몇 번 볼 거냐면, 야, 잘 봐봐. 요거 보통 이제 간단 테스트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야. 오른쪽 거. 메인은 아니다, 아직. 341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봐봐. A, B, C 도시에서요. 여기 줄 살짝만 치면 돼요, 우선은. 도시가 3개가 있잖아요. 요거를 A, B, C 도시가 있는데, 여기 줄 쳐라. 비가 올 확률이 각각 A는 2분의 1, 내일 비가 올 확률, B는 3분의 1, 자, C는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이 확률들은 각각 도시에서 비가 올 확률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야, 이게 문제야. 자, 줄 쳐. 내일 3도시 중 문제는 2도시만 비가 올 확률. 3도시, 이건 쓸 필요 없고. 자, 2도시만이다만 비가 올 확률. 어렵게 하지 마. 생각보다 쉬워. 내일 2도시만 비가 올 확률. 야, 그러면 무조건 2도시만 비가 와야 돼. 야,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되게 쉬워요. A, B, C야.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독립시행의 확률이냐면, 봐봐. A 도시에서 비가 왔다고 해서요. 비가 오는 거 영향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아요. 그래서 독립인 거야. 자, 그럼 봐봐. 2도시만 비가 올 확률인 거. 자, 선생님 봐봐. A는 비가 오고요. B도 비가 오고요. C는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또, 그럼 딱 보면 요건 좀 쉬워. A는 비가 오고요. 비가 안 오고 올 수 있죠. 자, 얘는 안 오고요. 오고요, 오는 거. 요렇게 될 수 있죠? 뭐 더 없죠, 경우가. 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때려주면 돼요, 그냥. A가 B가 올 확률 2분의 1. 오케이? 방금 눈 감았죠? 근데 여기 왜 곱하느냐? 잠깐만. A는 B가 오고, 동시에 B도 B가 오고, 동시에 C는 B가 안 오고, 원래 교집합인데, 독립이기 때문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자, B도 B가 올 확률은 3분의 1. B가 안 올 확률은 이거에 사건이니까 얼마? 4분의 1. 요렇게 해서 산수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A는 B가 와야 되고요. B는 B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B가 오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C는 B가 와야 돼. 그래서 4분의 3. 요렇게. 오케이? 자, 마지막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는 A는 B가 오면 안 돼. 근데 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안 올 확률도 2분의 1. 자, B는 3분의 1. C는 4분의 3. 요렇게. 오케이? 자, 이거 케이스 분류한 거니까 싹 다 뭐 하면 되냐? 더하면 되죠. 오케이? 이거 괜히 이거 약분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보니까 슬쩍 보니까 더 할 건데 분모가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분자는 24분의 1인 거고 24분의 6인 거고요. 24분의 3이니까 요렇게 분모 같으니까 싹 더해주면 되죠. 오케이? 뭐야 이거? 24분의 10이네요. 24분의 10 해서요. 12분의 5 해주면 됩니다. 큰 문제 안 되죠. 이거 별표 치라 그랬나 내가? 아니요. 별 하나만 치세요 그냥 우선. 자, 볼게요 먼저. 상자, 요건 그나마 그냥 상자가 그려져 있어서 나는, 자, 343번 상자 좀 그릴게. 잠깐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A, B에 숫자가 적힌 카드가 5장이다. 보니까 여기 A라는 상자에는 뭐냐 이거? 1, 3, 1, 2, 4 이렇게 있고 여기는 2, 3, 여기는 5, 2, 3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A, B에 숫자가 적힌 카드가 5장씩 들어있다. 자, 두 상자 A, B에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줄을 잘 쳐야 돼. 두 상자 A, B에서 각각 임의로 한 장씩 카드, 각각 임의로 한 장씩 카드를 꺼낼 때,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한 장 꺼내고요.
여기서 한 장을 꺼냅니다. 예. 한 장씩 꺼낼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 요걸 더해서요. 짝수.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봐. 우선은 요 상황을 생각해서 한번 봐봐. 먼저 요렇게 그 전에 두 개 더해서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좀 있지. 그치? 첫 번째 그거부터 읽었을게. 얘가 짝수고 얘도 짝수면 짝수죠. 그쵸? 하나 더 있지. 얘가 홀수고 얘가 홀수면 되죠. 둘 다 홀수면 되죠. 그쵸? 근데 혹시라도 만일에 두 개 더한 게 홀수면 그때는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때는 또 짝수, 홀수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둘 다 홀수니까 홀솔 요거 하나만 해놓으면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얘가 짝수 하나를 뽑았을 때 짝수. 야 먼저 여기서 좀 살짝 구분 좀 해놓을게요. 구분. 보니까 짝수가요. 여기 2, 4. 짝수만 내가 색깔로 표기해 놓자. 여기도 짝수만 좀 표기해 놓을게. 2, 2 이렇게. 오케이? 네. 야 그러면 자 요 케이스를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냥. 오케이? A라는 상자 한 장 꺼내는 겁니다. 한 장은 컨비네이션 필요 없어. 총 몇 장의 카드야? 5장의 카드에서요. 우선은 짝수 몇 개요? 2개요. 그렇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지. 야, 그냥 곱하면 되죠. 어차피 A에서 꺼낸 거나 지금 이 문제가 왜 독립이냐면 A에서 뭐가 짝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아예 구분된 상자이기 때문에 B에서 꺼내는 게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독립인 거야. B도 역시 마찬가지야. 5장의 카드에서요. 짝수 몇 장이니? 2, 2, 2장.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거. 바로 할게, 그냥. 자, 역시 5분의 홀수. 홀수는 2, 4 빼고 나머지 3개. 자, 홀수. 2, 2 빼고 나머지 3개. 네. 이거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네. 요 두 놈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25분의 4고요. 9니까 25분의 13으로 간단하게 해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상황 그림만 어려울 뿐이지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해가죠? 자 보시면 자 천천히 잘 볼게. 빨간 공 3개와 노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주머니가 또 뭐냐? 그리자. 이렇게 주머니 이번에는 하나요 그냥. 빨간 공 3개 노란 공 4개 총 7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잠깐만 여기 주셔야 되겠다. 한 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 주셔야 돼. 확인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다시 넣어 무슨 추출? 복원 추출. 자, 복원 추출이면 뭐가 떠올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응? 독립 시행의 확률. 쓸게. 무조건이야. 복원 추출하면요. 독립 사건 이러면 안 돼.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두 사건에 대한 독립이냐 종속이냐의 그걸 비교하는 거고 독립 시행이야. 시행. 독립 시행의 확률. 오케이. 요게 바로 복원 추출이죠. 복원은 여기 체크해 놓자. 예. 확인해서 어디 갔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걸 한 번 시행이야. 자, 그런데 빨간 공이 나오면 1점. 여기다 쓸까요? 빨간 공이면요 1점. 노란 공이면 몇 점? 2점을 얻는데요. 오케이? 그랬을 때 잠깐만. 자, 여기가 진짜 중요해. 5번 시행해서 7점 얻을 확률. 5번 시행해서요. 총 7점을 얻을 확률. 줄 쫙 쳐요. 자, 선생님 봐봐. 자, 우리가 문제가 아무리 꼬아도 그 생각해야 돼. 잘 봐. 큰 틀로, 이게 항상 수학을 문제 풀 때 보면요. 너희들이 좀 그거를 좀 아직 감각이 없는데 그냥 막 풀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단원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오케이? 그게 우선이야. 특히 확률은 특히 더 그래. 이게 왜냐하면 좀 각각의 성격이기 때문에. 봐봐. 나는 딱 문제 쭉 있는 뭐 앞에 것들은 그냥 뭐 복원 추출. 그래 이걸 통해서 이거로 추론해도 좋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행을 몇 번 시행해? 5번. 2번 이상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독립시행이라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 그럼 야 이거는 잠깐만 내가 여기 원래 문제에서 안 써있지만 너는 안 써도 돼. 총 5번 시행이야. 어?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내가 좀 다시 써줘. 공식만 살짝 쓰자. 자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의 공식이 뭐냐면 n 컨비네이셔널 P의 R승 Q의 n-R승. 아까 Q 대신에 1 빼기 P라고 썼죠? 근데 그것까지 써줄게. 야, 요때 n이 뭐야? 요거 총시행. 오케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냥 요거는 사건 횟수라고 할게. 에? 그리고 요 P는 뭐야? 고정 확률. Q는 따로 정의 안 해도 되죠. 왜 6건이니까.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서. 그래, 야, 총 5번 시행이니까 얘가 총 횟수 n인 거야. 야, 그러면 이 멍청하게 또 이지랄하면 안 됩니다. 총 5번 시행하는데 7점 얻을 확률이니까 이 7이 R이 아니야. 야, 5번 시행하는데 7번이 선택되는 게 말이 되냐? 아니지. 자,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 근데 이게 좀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공을 뽑아. 우선은 근데 뽑았는데 잘 봐.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노란 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몇 번 한다고 5번은 뽑는 거야. 5번을 뽑았는데 뽑을 때마다 빨간 공이 나면 1점을 얻는 거고 노란 공이 나면 2점을 얻는 거야. 야, 그런데 그 점수의 합이 7점이 될 확률이지 5번 시행해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먼저 빨간 공이랑 노란 공이랑 각각 몇 번 나와야 되냐고요. 그거부터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뭘 잡아줘야 되냐?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 있죠? 요 횟수를, 그냥 미지수 X라고 할게. 그럼 노란 공은 Y회 되겠죠?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자. 식이 2개가 나와. 첫 번째 식. 야,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랑 노란 공이 나오는 횟수를 싹 더해. 그게 총 몇 번? 5번. 5번. 야, 그런데 점수 7점. 빨간 공이 나오면 1점이야. 그럼 한 번 나올 때마다 1점이니까 그냥 X. 노란 공은 한 번 나올 때마다 2점이야. 그걸 더한 게 몇 점? 7점이 되면 되죠. 야, 간단한 1차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띠면서 이거 연립해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XY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빨간 공이 몇 번 나오고 노란 공이 몇 번 나오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예전에 우리 독립시행 요거 계산할 때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 생각을 해봐. 절대 되게 쉬워. 무슨 얘기냐면 그 확률 계산할 때 그럼 빨간 공 기준이냐 노란 공 기준이냐 상관없어. 그러니까 노란 공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빨간 공 기준으로 잡아도 답은 똑같습니다. 100%.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서 빨간 공을 기준으로 할게. 무슨 얘기냐면 요 빨간 공 요 X회라는 게 요게 R이 되는 거야. R. 오케이? 그러면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고정 확률 P가 되는 거고. 자, 먼저 요거부터 연립해서 좀 해놓을게요. 그럼 밑에서 위로 빼면 간단하게 나오겠네. Y는 얼마? 2가 되는 거고요. Y가 2니까 X는 얼마? 3 바로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그냥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7점이 나올 확률에 대한 계산은 자, 바로 X를 기준이에요. 그 X가 3이었어요. 그게 R이 된 겁니다. 잠깐만, 내가 그건 안 썼네. 그럼 요때 요 X 기준으로, 그러니까 빨간 공 기준으로 나오는 고정 확률이요. 한 번 뽑는 거라서 고정 확률은 존나 쉽다니까. 빨간 공이 나오려면 얼마? 7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냥 7분의 3이야 고정 확률.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이거 하고 내가 그냥 해줄게. 그럼 7분의 3이니까 계산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갔어? 5 컨비네이션 3에 대해서
7분의 3의 3승이고요. 이거에 대한 여사건 7분의 4의 5에서 3 뺀 거 2승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걸 계산을 한 게 바로 답이에요. 야,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한번 봐봐. 그럼 노란 공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보자고. 자, 요거 R이요. 이번에 Y가 R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고조 확률이 P야. 자, P는 우선은 노란 공이니까 7분의 4겠죠? 한번 해볼게. 이게 대충만 봐, 대충만. 그러면 나오는 횟수는 R이 아까 2였으니까 2고요. 그럼 5 컨비네이션 2에다가, 자, 고정 확률은 7분의 4의 제곱이고요. 7분의 3의 3승 되겠죠? 야, 그런데 잘 봐라. 얘가 2승, 얘는 3승. 근데 다른데? 아니, 같죠? 왜? 5 컨비네이션 3이나 5 컨비네이션 5 빼기 3이나 같죠? 똑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얘로 잡든 얘로 잡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로 잡아. 뭘로 잡아도 그냥 뭐 솔직히 해서 그냥 위에 거 잡으면 되지. 이해 가죠? 봐봐요. 자, 두 팀이 7번 출치자. 7번 경기야. 야, 두 팀이요. 두 팀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요, 7번 경기합니다. 정보 7번 경기 출처. 자, 그리고 그 다음도 출처해야 되거든.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하는 시합이야. 그러니까 우승을 하려면 4번 승리하면 됩니다. 4번 승리하면 됩니다. 자, 두 팀 A, B가 맞붙게 되었을 때, 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문제는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 6번의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야, 확률. 총 몇 번 경기에서요? 6번째 경기에서 우승. 자. 이거 문제가 조금 이게 좀 이것저것 많아갖고 좀 헷갈리거든. 자, 우선 잘 봐. 4번 승리하면 끝나는 거야. 4번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우승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공식처럼 막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총 경기 횟수는 7번인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먼저 이거부터 봐봐. 이거부터 생각해봐. 우승팀이 두 팀을 이렇게 잡을게 그냥. A팀이랑 B팀이 있어. 야,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제는 A팀이 우승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B팀이 우승? 아니야. 그러니까 A팀이 우승을 해도 되고 B팀이 우승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봐. 봐봐. 먼저 6번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이 돼야 돼. 6번.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약간 좀 길어도 그냥 쓰세요. 5번째,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이 딱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총 할 수 있다는 이거는 그 의미가 없어 이거 지금. 중요한 건 뭐야? 4번 우승하면 우승인데 총 6번째 결정해야 돼. 그럼 하나 물어보자. 4번 우승하는 승은 봐봐. 그럼 뭐 봐봐.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할 거야. A팀을 우승하는 걸 볼게. 그럼 A팀 우승하려면 막 이러면 되냐? A팀 이겼어. A팀 이겼어. A팀 이겼어. A팀 이겼어. 그럼 경기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근데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이 결정돼야 돼. 이해가지? 야, 그럼 보자. 첫 번째. 지금 A팀이야, A팀. A팀 기준이야, A팀. 에? 첫 번째 경기 우승했어. 이겼어. 두 번째 경기 우승했어. 이겼어. 최대한 이겼어. 그리고 그 다음 졌어. 그 다음 지고 6번째 이기면 되죠. 근데 사실 딱 보면 느낌이 오는 게 6번째에서는 무조건 이겨야지 항상. 그치? 자, 또 있지. 이거를 조금 최대한 이렇게 좀 땡겨가는 거야.
근데 잘 봐. 근데 이게 조금 개수가 조금 많아서 그래. 많은 건 아닌데 솔직히 해서 이겼어. 요걸 땡겨서 가고 이기고 지고 얘는 무조건 이겨야죠. 그럼 또 이 A팀 우승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나하나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라기보다도 야 느낌이 야 이거 좀 개수가 많겠어 적겠어? 좀 많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봐봐. 지금 내가 하는 계산은 뭐냐면 A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자 1회에서 어디까지? 5회까지는 변동이 돼. 이기거나 지거나 뭐 이것들이 막 섞여. 근데 6회는 무조건 다 우승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1부터 5번째 경기에서 잠깐만 그거 내가 안 친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좀 허술한데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입니다. 그러니까 A팀이요, 이길 확률은 얼마? 그러니까 2분의 1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보통 이렇게 주어져야지, 보통. 만일에 이 문제를 좀 그래도 깔끔하게 들으면 A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고 B팀은 3분의 2, 뭐 이런 게 주어지면 좋은데 그냥 비슷하대. 오케이? 야, 그럼 잘 봐. 1회부터 5회까지는 이 순서가 막 바뀌는 거거든? 근데 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A팀이 이기는 걸 기준으로 할게. 그럼 이기는 거 기준이면 몇 번 기준? 몇 번? 3번이지? 얘도 3번인 거야. 근데 이게 순서 배열이 달라지는 거야. 그 부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1회부터 5회 총 시행 5번에서 벌써 5번에서 이기는 거 기준이야. 근데 지는 거 기준에도 상관은 없어. 이기는 거 몇 번? 3번. 자, 근데 이기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에 대해서 3승 하고 지는 거 2분의 1에 대해서 5에서 3 뺀 거 제곱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하고 A가 우승할 확률이라 하고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6번째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야, 따로. 요 앞에 거 요거 있죠, 요게 5번, 5번. 요 행위에서 독립시행 확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승팀이 결정만 되면 돼요. 그래서 A팀이 우승을 할 때랑 B팀이 우승을 할 때랑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A팀이거나 B팀이거나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좀 이게 B팀이 웃긴 게 야, B팀도 이거 똑같지 않겠냐? 그쵸?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그냥 쓰면 됩니다.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제곱. 사실 이거 더한다는 거는 2분의만 없애고 요거만 계산하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요것도 좀 주머니 문제라서 좀 상자 주머니라서요. 좀 그림 좀 그릴게요. 3부터 10까지 적혀 있는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8개에 고되는 상자. 잠깐만. 상자 이렇게 해놓고요. 얘는 좀 개수가 많아서 3에서부터 10까지 8개 예,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자,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공을 꺼낼 때, 자, 여기서 하나 꺼냅니다. 하나. 여기서 하나 꺼내요. 하나. 자, 하나를 꺼낼 때, 요 꺼낸 놈이요. 소수가 적힌 공이면, 잡아. 꺼낸 공이요. 소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3번. 동전을 3번 던지는 겁니다. 자, 소수가 아니고 짝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4번. 4번 던져요. 던질 때, 이때 줄 쳐. 동전의 앞면이 얘는 똑같거든. 이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얘도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예? 그러니까 이때 할 때 동전 앞면이 3번 나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죠. 근데 요거 내가 요 밑에다 그냥 쓸게요. 요 밑에다 뭘 쓰냐면 요 구성에서요. 요거 좀 미리 해 놓읍시다.
소수랑 짝수 좀 구분해 놓자. 소수는 원래 이게 문제가 안 좋네요. 2까지 있는 게 좋아. 2, 3, 5. 아, 근데 짝수가 겹치니까 그랬구나. 소수면요 뭐냐면 3, 5, 7 여기까지죠. 오케이? 예. 10까지입니다. 3부터. 그럼 짝수는 짝수는 4, 6, 8, 10. 요렇게요. 요렇게. 오케이? 이해가죠? 자, 요렇게 해놓고, 자, 바로 보자. 상황 잘 봐, 상황은 솔직히 얘기할게. 뒤에 거가 독립시행입니다. 그쵸? 동전을 총 3번 던지는 거에서 앞면 3번. 그죠? 야, 그러면 첫 번째. 이게 1번이고요. 지금 할 거 2번입니다. 자, 1번 상황. 주머니에서 소수가 나오고 나서요.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3번. 근데 독립시행 부분이 좀 쉽긴 한다. 자, 먼저 바로 확률 바로 할게. P라고 할게 그냥. 우선 소수. 전체 8개에서요. 8분의. 우선 소수가 나와야 되잖아. 한 번 꺼냈는데 소수가 나와야 되잖아. 8분의 몇 개야? 3개지. 8분의 3이죠. 이게 바로 소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동전 총 몇 번 던져? 3번. 그 중에 앞면, 근데 잠깐만, 앞면이 나오는 고정 확률이야. 동전은 좀 웃기잖아. 앞면이든 뒷면이든 확률의 값은 고정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죠? 오케이? 따라서 그냥 요 부분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 컨비네이션 앞면 3번 2분의 1에 3세 2분의 1에 3에서 빼니까 0승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이게 바로 요놈에 대한 해당 확률. 자, 두 번째요. 자, 주머니에서 짝수가 나왔어. 그러면 동전을 몇 번 던져? 4번 던져서요. 예? 앞면이 몇 번? 3번. 오케이. 자, 확률. 자, 짝수는요, 8개 중에요. 몇 개요? 4개입니다. 동전을 4번 중에 3번.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1승. 요거 그냥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케이스 분류한 거니까요. 그래서 답에 아마 64분의 11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